지금 AI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쟁, 정말 뜨겁죠. 보통 다들 당연히 기술이 제일 좋은 쪽이 이기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점수판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거라면 어떨까요? 그래서 나오는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과연 서구는 이 AI 경쟁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게 맞을까요? 이 질문에 알리바바 그룹의 회장 조 차이는 아주 단호하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지금 일반적인 관점은 아주 심플해요. 가장 똑똑하고 가장 강력한 AI 모델을 만드는 쪽이 승리한다. 즉, 기술적 우위가 전부라는 거죠. 하지만 조 차이가 제시하는 관점은 와, 이거 완전히 판을 뒤집는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모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 세계에 가장 널리, 가장 깊숙이 파고드는 AI가 진짜 승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도대체 왜 우리가 지금껏 쓰던 점수판이 틀렸다는 건지 그 이유부터 한번 자세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차이 회장의 이 한마디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그냥 관통해버립니다. AI는 무슨 실험실에 모셔두는 예술품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쓰는 도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제일 번쩍이는 모델을 가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이걸 더 많은 사람 손에 쥐어주고 쓰게 만드느냐가 진짜 승부를 가른다는 주장입니다. 자, 그럼 좋습니다. 침투율이라는 새로운 게임의 룰이 깔렸어요. 그럼 이 판에서 중국은 도대체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어쩌면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중국의 구조적인 강점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점, 좀 의외일 수 있는데요. 바로 전력입니다. 네, 전기요. AI 성능이라는 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전기를 먹는 하마거든요. 모델을 훈련시키고 또 돌리는데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전력이 들어갑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중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미국보다 무려 40%나 저렴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AI를 운영하는 기본 비용, 즉 운영비에서부터 그냥 게임이 안 되는 우위를 가지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 거예요. 중국은 전력망 인프라에 매년 900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의 3배나 되는 엄청난 규모죠. 이건 단순히 전기값이 싸다는 걸 넘어서서 훨씬 더 안정적이고 거대한 전력 공급망을 국가 차원에서 구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강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인프라입니다. AI를 돌리려면 데이터 센터라는 물리적인 건물이 꼭 필요한데요. 여기서도 격차가 확 벌어집니다. 그 비싼 GPU 칩 비용은 빼고요. 순수하게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건설 비용만 따졌을 때 중국이 미국보다 60%나 더 저렴합니다. 쉽게 말해서 똑같은 돈으로 미국이 데이터 센터 하나 지을 때 중국은 2개 짓고도 남는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강점은 바로 사람입니다. 뭐니 해도 결국 기술은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요. 중국은 이 부분에서 정말 막강한 인재풀을 자랑합니다. 이거 알고 계셨어요? 전 세계 AI 과학자랑 연구원의 거의 절반이 중국계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이게 아주 역설적인 차이니즈 어드밴티지를 만들어낸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메타나 구글 같은 미국 기업에 있는 중국계 연구원들이 최신 아이디어를 모국어로 비공식적으로 막 공유하면서 그 정보가 중국 본토로 훨씬 더 빠르게 전파된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강점입니다. 이게 가장 역설적이면서도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바로 헝거 어드밴티지, 우리말로 하면 결핍이 낳은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미국이 최첨단 GPU 수출을 딱 막아버리니까 중국은 하드웨어 자원이 부족해졌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결핍이 중국 기업들을 말 그대로 벼랑 끝까지 몰아붙인 겁니다. 하드웨어의 약점을 어떻게든 소프트웨어 최적화로 극복하려고 제한된 자원으로 최고의 효율을 뽑아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리게 된 거죠. 그 결과물이 바로 이겁니다. 딥시크나 알리바바의 QN 같은 모델들인데요. GPT-4 같은 미국 모델하고 성능은 거의 비슷한데 운영 비용은 훨씬 저렴한 말 그대로 가성비 깡패 모델로 탄생한 거죠. 배고픔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강한 전사를 만들어낸 셈입니다. 자, 보세요. 비용 싸죠? 인프라 잘 돼 있죠? 인재 많죠? 심지어 효율성까지 갖췄어요. 이런 강점들을 가진 중국이 세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꺼내든 비장의 카드가 뭘까요? 바로 오픈소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제3국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미국 AI를 쓰려면 비싼 사용료를 내야 하고 무엇보다 국가의 민감한 데이터를 미국 서버로 보내야 합니다. 데이터, 주권 문제가 생기죠.
반면에 중국의 오픈소스 AI를 쓰면요. 모델은 공짜고 자국 내 서버에 설치해서 데이터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기술적으로 조금 떨어진다고 해도 비용이 훨씬 저렴하고 데이터 통제권을 가질 수 있다면 많은 나라들, 특히 글로벌 사우스로 불리는 신흥 개발 도상국들은 중국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아니,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알리바바는 도대체 왜 이렇게 강력한 AI 모델을 공짜로 막 풀어버리는 걸까요? 자선 사업가도 아닐 텐데 말이죠. 바로 여기에 그들의 진짜 속내가 숨어 있습니다. 네, 진짜입니다. 놀랍게도 알리바바의 그 강력한 AI 모델 Qn은 기본적으로 무료예요. 누구나 가져다가 마음껏 쓰라고 공개해버린 거죠. 도대체 왜일까요? 바로 이게 반전입니다. AI 모델은 일종의 미끼 상품인 셈이에요. 그 모델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 즉 클라우드 인프라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판매하는 게 알리바바의 진짜 비즈니스 모델인 거죠. AI를 공짜로 주고 그 AI가 살아갈 집을 비싸게 파는 전략입니다.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우리는 이 경쟁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건 단순히 더 똑똑한 AI를 만드는 경쟁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AI 기술이 전기처럼 어디서나 쓸 수 있는 흔한 것이 된다면 진짜 승자는 최초로 전구를 발명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 기술을 모든 사람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거대한 인프라를 장악한 회사가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